저는 이 집 며느리 지연 씨의 남편입니다. 민수의 당당한 선언에 장례식장이 순간 얼어붙었다. 지연의 손에서 물잔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고 분옥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내 아들 윤호의 아내인데 당신이 남편이라니? 분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호 씨는 알고 계셨어요. 지연 씨와 제 관계를 말이에요. 민수의 냉정한 말에 조문객들이 술렁거렸다. 지연이 절규하며 소리쳤다. 당신 때문에 윤호가 죽었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침묵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내의 비밀을 알면서도 끝까지 지켜주려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의 진실을 깨달은 두 여인의 눈물과 용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 같고 어쩌면 내 이야기 같은 이 드라마. 이야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교외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한 작은 단독주택에서 정분옥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62, 머리카락에는 하얀 은발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죠. 새벽 5시 반, 분옥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어요.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죠. 냉장고를 열어 어제 담가둔 배추김치를 꺼내고 어제 저녁에 삶아둔 돼지고기를 한 입 크기로 썰어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퍼지는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밥솥에는 어제 저녁에 미리 안쳐둔 쌀이 고슬고슬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분옥은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했어요. 시금치나물에 참기름 한 방울, 콩나물 무침에 고춧가루를 살살 뿌리고 김을 바삭하게 구워내기까지. 모든 것이 아들 윤호와 며느리 지연을 위한 정성이었죠. 아침 준비를 하면서 분옥은 며느리 지연을 떠올렸습니다. 지연은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12년이 넘었어요. 처음 윤호가 지연을 데려왔을 때 분옥은 정말 마음에 들어했죠. 키도 적당하고 얼굴도 단정하며 무엇보다 성격이 온순해 보였거든요. 첫인상부터 이 아이라면 우리 윤호와 잘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아, 밥 먹어라. 분옥이 며느리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 조용히 방에서 나왔어요. 39살의 지연은 여전히 미인이었지만 오늘따라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눈가에는 살짝 다크서클이 있었고 평소보다 표정도 어둡게 보였어요. 어머님, 늘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늘 조용하고 차분했죠. 하지만 분옥은 지연의 목소리에서 뭔가 힘이 빠진 느낌을 받았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나 보구나. 몸이 안 좋니? 분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잠이 안 와서요.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밥상 앞에 앉아서도 계속 핸드폰을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뒤집어져 있었는데 진동이 울릴 때마다 살짝 들어보고는 다시 뒤집어 놓았죠. 누가 연락이 자주 오나 보네. 분옥이 넌지시 물었어요. 아, 그냥 동네 친구들이에요. 요즘 모임이 있어서요. 지연은 당황한 듯 대답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시집 오고 나서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고 집안일도 척척 해냈으며 시어머니에게도 항상 공손했거든요. 명절 때는 제사상도 혼자서 다 차리고 윤호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도 불평 한 번 없이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주었죠. 하지만 분옥은 가끔 지연의 눈빛에서 어딘가 공허한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윤호는 벌써 나갔나?
분옥이 물었습니다. 네, 7시쯤 나가셨어요. 요즘 회사에서 새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를 맡아서 정말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밤늦게 들어오셨어요. 지연이 대답했죠. 윤호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라 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때로는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분옥은 지연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지연은 평소보다 밥을 적게 먹었고 김치찌개도 몇 숟가락만 뜨고는 그만두었어요. 입맛이 없나? 몸이 안 좋은 거 아니니? 분옥이 다시 물었지만 지연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달랐어요. 평소에 지연이라면 분옥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분옥은 시장에 갈 채비를 했습니다. 지연아, 시장 다녀올게. 저녁에 뭐 해먹고 싶은 거 있니? 윤호가 좋아하는 갈비찜 할까? 아니면 생선구이?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건 다 맛있어요. 윤호도 어머님 음식을 제일 좋아하니까 편한 걸로 하세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분옥은 지연의 대답에서 평소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지연이라면 갈비찜 좋아요 하며 적극적으로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분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가끔 며느리 자랑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시집와서 한 번도 말대꾸한 적이 없고 집안일도 척척 잘해내고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불안한 마음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죠. 완벽해 보이는 며느리카지만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시장까지 가는 길, 분옥은 문득 며느리 지연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지연은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였어요. 시댁 식구들에게 잘하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내고 남편 윤호에게도 헌신적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에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가끔 멍하니 공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도 자주 보였어요. 우리 지연이가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언제였나? 분옥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라는 게 아무래도 친정어머니와 딸 사이만큼 편하지는 않죠. 하지만 12년을 함께 살면서도 지연은 한 번도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항상 차분하고 조용한 모습이었죠. 아들 윤호는 지연을 무척 사랑했어요. 결혼 기념일마다 장미꽃을 사다 주고 지연이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생일 때마다 깜짝 선물을 준비했죠. 크리스마스에는 부부가 함께 여행도 다녔어요. 윤호는 늘 지연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말하며 아내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런 윤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어딘가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한 분옥은 평소처럼 야채 가게부터 들렀습니다. 분옥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날씨가 참 좋죠?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응, 우리 윤호가 당근 좋아해서 당근 좀 골라줘. 싱싱한 걸로. 분옥은 주황빛이 선명한 당근을 고르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정육점에서 갈비를 사고 생선가게에서 고등어를 고르면서도 분옥의 마음은 계속 지연에게 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부쩍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보고 가끔 밤늦게 조용히 전화를 받는 모습을 봤거든요. 윤호가 출장을 갔을 때는 더욱 그런 모습이 자주 보였죠.
혹시 우리 며느리가 무슨 고민이 있는 건 아닐까?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분옥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네 곳곳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고, 개나리도 노란 꽃을 활짝 피워내고 있었어요. 봄이 완연한 계절이었지만, 분옥의 마음만은 왠지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화면이 아니라 계속 무릎 위에 놓인 핸드폰을 향하고 있었죠. 분옥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평소와 같은 인사였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 분옥은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와 배추를 썰어 된장국을 끓이고 윤호가 좋아하는 고등어구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분옥이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저 지연인데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차분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집에 있는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분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호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빨리 오세요. 분옥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윤호가 어디서? 상계동 한양대학교 병원이에요. 어머님, 빨리 와주세요. 상태가 안 좋아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패닉 상태의 절망감이 묻어 있었죠. 분옥은 가스레인지를 끄고 급하게 외투를 걸쳐 입었어요. 손이 떨려서 단추를 채우기도 어려웠습니다.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하는 길, 분옥의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발 우리 윤호가 무사하게 해주세요. 분옥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평생 교회에 다니며 믿어온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택시기사도 분옥의 다급한 모습을 보고는 최대한 빨리 달려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분옥은 응급실 앞에서 울고 있는 지연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은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요. 지연아. 분옥이 달려가자 지연이 분옥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하죠? 의사 선생님이 머리를 많이 다쳐서 위중하다고. 지연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분옥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윤호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사고가 났어? 현장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큰 덤프트럭이 신호를 위반해서 들이받았어요. 119구급 차가 와서 바로 이곳으로 옮겼는데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윤호는 머리와 가슴을 심하게 다쳤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응급수술을 진행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매우 위험합니다. 의사의 말에 분옥과 지연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어요.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발요. 분옥이 의사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 같았어요. 분옥과 지연은 의자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윤호의 회사 동료들도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과장님이 얼마나 성실한 분인데 가족들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더니 동료들도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6시간의 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분옥과 지연이 급하게 일어났어요. 선생님, 우리 윤호는 어떻게 됐나요?
분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뇌사 상태입니다. 그 순간 분옥과 지연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뇌사라니요? 그게 무슨... 분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지연은 벽에 기대어서 안 돼요, 안 돼요 하며 오열했습니다. 윤호야, 엄마야. 윤호야. 분옥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42살의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결국 다음 날 아침 윤호는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분옥은 아들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윤호야, 엄마 말 좀 들어라. 눈 좀 떠봐라. 하지만 윤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연도 남편의 옆에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며 계속 사과했어요.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는 분옥이 알 수 없었지만 지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하루 만에 준비되었습니다. 윤호의 회사 동료들, 대학 친구들, 동네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분옥은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 왜 이렇게 일찍 가야 하나요? 정말 안타까워요. 조문객들은 모두 윤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지연은 빈소 한 구석에 앉아서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평소 차분하던 지연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연아, 너무 울지 마라. 몸 상한다. 친척들이 지연을 달래려 했지만 지연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에 대한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사로잡힌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 오후 조문객들이 계속 드나드는 가운데 낯선 남자가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40대 남자였어요.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흰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조문객들과는 달리 당당하고 자신 있는 걸음으로 빈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저 사람 누구지? 윤호 회사 사람인가? 하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그 남자는 빈소 앞에서 정중하게 절을 올렸어요. 하지만 그의 절에는 뭔가 형식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애도라기보다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의 시선이 지연에게 향했습니다. 지연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딸그랑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어요. 지연아, 괜찮니? 깜짝 놀랐네. 옆에 있던 친척이 물었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그 남자를 바라보며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분옥도 며느리의 이상한 반응을 보고 그 남자를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저분이 누구지? 지연이가 왜 저렇게 놀라는 거야? 분옥의 마음속에 불안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남자는 지연의 반응을 보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지연 앞으로 다가왔어요. 오랜만이야, 지연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서늘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친밀감이 묻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분옥도 그 남자와 지연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분이 누구니? 분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지연에게 물었어요. 지연은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목이 메인 것처럼 숨을 헐떡이기만 했어요. 남자가 지연의 당황한 모습을 보고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그는 분옥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고인과는 어떤 사이신가요? 분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저는 이 집 며느리 지연 씨의 남편입니다. 민수의 말에 장례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분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내 아들 윤호의 아내인데 당신이 남편이라니? 분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분옥은 민수의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분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 조문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민수는 당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지연 씨와 저는 오래전부터 진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장례식장은 더욱 술렁였어요. 분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말이야? 설명해봐. 지연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민수를 향해 소리쳤어요. 왜 왔어요? 왜 여기에 나타났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지연이 이렇게 감정을 폭발시키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무슨 짓이에요? 지연아, 진정해. 이미 모든 게 끝났잖아. 민수가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마치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여유로웠어요. 윤호 씨도 이제 없으니까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지 않나? 민수의 말에 지연이 더욱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지연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윤호가 죽은 것도 당신 때문이에요. 지연의 말에 분옥이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며느리와 이 낯선 남자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연아, 대체 무슨 일이야? 나한테 제대로 말해봐. 민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분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께서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지연이가 숨겨왔으니까요. 그의 말에 분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숨겼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연이와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사귀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조문객들이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불륜이었다는 거야?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이 다 있나? 분옥은 귀를 막고 싶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도 큰데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다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해요. 분옥이 지연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민수의 말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분옥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연아, 정말이야? 정말 그런 거야? 분옥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12년 동안 믿었던 며느리가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수가 대신 말을 이었습니다. 윤호 씨는 알고 있었어요. 지연이와 제 관계를 말이에요. 하지만 모른 척했죠. 지연이를 붙잡고 싶어서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윤호가 그런 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을 리 없어요. 분옥이 격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냉정하게 말을 계속했어요. 어머님, 윤호 씨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착해서 지연이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지켜주려 했죠. 분옥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윤호가 이런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우리 윤호가 정말 알고 있었던 거야? 분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우리 윤호를 속인 거야? 분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뒤부터요. 민수 씨를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예전 연인이었거든요. 민수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대학 시절 연인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유학을 가면서 헤어졌죠. 지연이는 그 사이에 윤호 씨와 결혼한 거고요. 분옥은 상황을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며느리가 첫사랑과 재회해서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9년 동안 우리 윤호를 속여온 거야? 분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모두 이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도 괴로웠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지연이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마음을 제어할 수 없었어요. 분옥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마음을 제어할 수 없었다고. 분옥이 지연을 향해 다가갔어요. 넌 우리 윤호의 아내였어.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분옥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런 식으로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윤호 씨가 세상을 떠나신 이상 지연이가 더 이상 거짓으로 살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의 말에 분옥이 더욱 분노했어요. 지금 윤호 장례식장에서 하는 말이 그거야? 당장 나가세요.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요. 분옥이 민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연아, 이제 결정할 때가 됐어.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살 거야? 민수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더욱 격하게 울었어요.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다 있나? 장례식장에서 이런 스캔들이라니. 분옥은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어요. 아들의 장례식이 이렇게 망가지다니. 지연아, 넌 우리 윤호를 2번 죽인 거야. 분옥이 절규했습니다. 분옥의 절규에 장례식장은 한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조문객들은 숨을 죽이고 이 충격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분옥의 분노를 받으며 잠시 침묵했지만 곧 더욱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윤호 씨를 2번 죽였다는 건 너무 심한 말씀 아닌가요? 심하다고? 내 아들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지연이를 사랑했는데. 분옥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 윤호는 지연이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결혼 기념일마다 꽃을 사다 주고 생일 때마다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분옥은 아들의 추억을 떠올리며 더욱 격해졌습니다. 민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웠어요. 윤호 씨가 그렇게 착하니까 지연이도 더 괴로워했거든요. 그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만해요, 민수 씨. 제발 그만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요. 끝났다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민수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호 씨가 살아있을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다르잖아. 우리가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어. 그의 말에 분옥이 더욱 분노했어요. 당당하게 사랑한다고? 남의 남편 빼앗고 당당하다고? 조문객들 중에서 윤호의 회사 동료인 김 과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맞나요?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 과장의 말에 다른 조문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민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고인에 대한 예의라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예의 아닐까요? 민수가 빈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호 씨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지연이와 제 관계를 말이에요. 하지만 끝까지 모른 척 하셨죠. 분옥이 갑자기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우리 윤호가 정말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분옥의 눈에는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혹시 이 모든 게 거짓말이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우리 윤호는 그런 걸 알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민수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윤호 씨가 저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그가 화면을 분옥에게 보여주었어요. 분옥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윤호의 번호로 온 문자가 떠 있었어요. 민수 씨, 지연이를 사랑한다면 그만두세요. 지연이는 제 아내입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문자를 읽은 분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 윤호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윤호가 보낸 거예요? 지연이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어머님, 윤호는 작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민수 씨와 만나는 것도, 전화하는 것도. 하지만 한 번도 추궁하지 않았어요. 그냥 더 잘해주려고 했어요. 지연의 고백에 분옥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윤호가 혼자서 그 고통을 다 감당했다는 거야? 분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서? 분옥은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윤호 씨는 지연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사랑하려고 했죠. 하지만 지연이의 마음은 이미 저에게 와 있었거든요. 그의 말에 지연이 더욱 격하게 울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윤호를 사랑했어요. 사랑했다면 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거야? 분옥이 지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분옥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어요. 우리 윤호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널 사랑했는데 넌 그런 윤호를 배신한 거야. 분옥은 지연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무릎을 꿇고 분옥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 씨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첫사랑이었거든요. 첫사랑이면 남편을 배신해도 되는 거야? 분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윤호와 결혼했어. 결혼이 뭔지 알아?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거야. 분옥의 말에 지연은 더욱 작아졌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민수가 지연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지연아, 일어나. 이제 더 이상 사과할 필요 없어. 하지만 지연은 민수의 손을 뿌리쳤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지연의 반응에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지연아, 뭔 소리야?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이잖아. 민수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윤호를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다고요. 지연의 고백에 분옥이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럼 왜? 윤호를 사랑했다면 왜 다른 남자와? 분옥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이 처절하게 울며 대답했어요. 저도 몰라요. 제가 왜 그랬는지. 미안해요, 윤호야. 정말 미안해. 지연은 윤호의 영정을 바라보며 사과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지만 지연은 민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가세요. 제발 가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지연의 단호한 거절에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분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해야 할지, 불쌍히 여겨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들 윤호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분옥은 혼자 남은 집에서 윤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장례식 이후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고 집은 적막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분옥은 윤호의 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고리를 돌렸어요. 12년 동안 부부가 함께 썼던 방이었지만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윤호의 정장들이 깔끔하게 걸려 있었어요. 윤호야, 엄마가 이 옷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분옥은 아들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윤호의 흔적들을 정리했어요. 시계, 지갑, 명함, 그리고 작은 수첩들이 나왔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윤호의 일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지연이 생일 케이크 주문, 결혼 기념일, 레스토랑 예약, 지연이 좋아하는 꽃 주문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내를 위한 세심한 배려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분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윤호가 정말 지연이를 사랑했구나. 그런데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낯선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윤호의 휴대폰이었어요. 사고 당시 병원에서 찾은 건 부서진 휴대폰이었는데 이건 예전에 쓰던 걸 따로 보관해 둔 것 같았습니다. 분옥은 조심스럽게 전원을 켰어요. 다행히 배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러 앱들이 있었는데 메모장 앱에 빨간 점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분옥은 손가락을 떨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여러 개의 메모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지연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를 열어보니 윤호의 솔직한 마음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지연이의 비밀을 안다. 하지만 그녀를 탓하지 않겠다. 그녀도 외로웠을 것이다. 나 혼자 일에만 매달리느라 지연이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했나 보다. 그래도 나는 지연이를 사랑한다. 끝까지 지켜내고 싶다. 분옥은 아들의 글을 읽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윤호는 모든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메모도 있었어요. 지연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설령 그 행복이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더라도. 또 다른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남자가 나타난다면 내가 지연이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지연이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녀를 더 이상 괴롭히고 싶지 않다. 내가 먼저 포기해야 할까?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포기하지? 분옥은 계속 메모를 읽어나갔습니다. 오늘 지연이가 또 늦게 들어왔다.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봤다. 나에게는 한 번도 그런 미소를 보여준 적이 없는데 질투가 난다. 하지만 지연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윤호의 복잡한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어제 지연이가 꿈에서 다른 사람 이름을 불렀다. 민수야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깨우지 않았다. 지연이가 꿈에서라도 행복하길 바란다. 분옥은 이 부분을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혼자 견뎌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가장 최근의 메모는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지연이와 민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같다. 어제 밤늦게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다. 사랑해라는 말도 들렸다. 정말 힘들다. 하지만 지연이를 놓아줘야 할까? 그래야 지연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분옥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어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윤호야, 너는 왜 혼자서 이런 고통을 감당했니?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분옥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배신당하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려 했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분옥은 급하게 윤호의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안 계신가?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옥은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지연은 며칠 보지 못한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언제 왔니? 분옥이 무덤덤하게 물었어요. 어머님, 윤호 유품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인데. 내가 할 일? 분옥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였어요. 내가 윤호의 아내라고 생각하니?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내가 윤호 휴대폰에서 메모를 봤어. 분옥이 말하자 지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어떤 메모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호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다 적혀 있더라. 분옥의 말에 지연이 주저앉았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윤호는 끝까지 널 지키려고 했어. 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지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윤호를 사랑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민수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첫사랑이었거든요. 첫사랑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남편을 배신했어? 분옥이 분노했어요. 윤호는 내 첫사랑보다 소중하지 않았니? 그게 아니에요. 윤호도 소중했어요. 하지만 지연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뭐, 윤호보다 민수가 더 좋았다는 거야? 분옥의 추궁에 지연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지금 느끼는 죄책감. 윤호는 그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 분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윤호 메모에 적혀 있더라.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 보는 것도 괴롭다고. 지연이 더욱 격하게 울었습니다. 윤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분옥은 지연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워해야 할지, 불쌍히 여겨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연아, 윤호가 마지막에 뭘 고민하고 있었는지 알아? 분옥이 물었어요. 널 놓아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지연이 윤호의 영정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호야, 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니?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서 그 고통을 견뎠어? 지연의 절규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분옥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며느리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지연이 윤호의 영정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분옥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분노와 동시에 연민이 일어났어요. 지연도 나름대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지연아, 그만 일어나. 분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해요. 지연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어요. 윤호가 저를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저는 그 사랑을 배신했어요. 저 같은 여자는 살 자격이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기 혐오가 묻어 있었습니다. 분옥은 지연을 일으켜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렇게 자책한다고 윤호가 살아 돌아오니? 분옥의 말에 지연이 더욱 울었어요. 하지만 어머님, 저는 정말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어.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사느냐야. 지연이 고개를 들어 분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용서하실 수 있나요? 분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용서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용서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하지만 윤호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게 돼. 윤호는 저를 끝까지 사랑해줬어요. 제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분옥은 아들의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윤호는 지연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오히려 자신을 탓했죠. 윤호는 참 바보였어. 왜 혼자서 그런 고통을 감당했을까?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분옥이 문을 열어보니 민수가 서 있었어요. 뭘 하러 왔어요? 분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지연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민수는 당당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분옥은 민수를 들여보내기 싫었지만 지연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저 지금 어머님과 중요한 얘기 중이에요. 돌아가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윤호 씨 장례식 때 한 말은 진심이 아니잖아. 지금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거고. 감정적이라고요? 지연이 민수를 노려봤어요. 저는 윤호의 메모를 봤어요. 윤호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다 알게 됐어요. 당신 때문에 윤호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메모. 무슨 메모 말이야? 윤호가 당신과 저에 대해 적어둔 메모요.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저를 지키려고 했던 윤호의 마음을. 지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었습니다. 분옥이 민수를 향해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윤호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참고 견뎠는데. 어머님, 하지만 지연이가 먼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요. 진짜 사랑? 지연이 일어서서 민수를 마주봤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왜 저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어요? 왜 윤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지연의 질문에 민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아, 우리가 어쩔 수 없었잖아. 서로 사랑하게 된 걸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분옥이 끼어들었어요. 지연이는 이미 결혼한 여자였어요. 남의 아내에게 접근한 당신이 잘못한 거죠. 민수는 변명하려 했지만 분옥이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평화로웠을 거예요. 민수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지연이도 저를 사랑했어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당신을 사랑했죠.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윤호에게 미안한 일이었고요. 지연아, 지금 뭔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민수가 말하려 할 때 지연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민수 씨, 저는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지연의 단호한 말에 민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는 윤호가 모든 걸 알고도 저를 사랑해줬다는 걸 몰랐어요.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윤호의 진짜 마음을 알고 나니까 당신에 대한 감정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당신이 미워져요. 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연아, 그건 말이 안 돼.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과의 사랑을 포기한다고? 죽은 사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지연이 소리쳤어요. 윤호는 죽어서도 저에게 사랑이 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옥이 지연의 편에 서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여기서 할 말은 끝난 것 같네요.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연아,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잊을 수는 없잖아. 잊을 수 없어도 잊어야죠.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게 윤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니까요.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속죄이기도 하고요. 지연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속죄라니. 지연아, 너는 지금 감정에 휩쓸려 있는 거야. 감정에 휩쓸린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지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이제 윤호의 사랑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런 사랑을 받았던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도요. 지연의 고백에 분욱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지연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진짜 사랑했잖아.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일시적인 감정이었을 뿐이에요. 진짜 사랑은 윤호가 저에게 보여준 거였어요. 지연의 확고한 거절에 민수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민수가 돌아간 후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분옥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무겁고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분옥은 따뜻한 차 두 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마셔. 분옥이 지연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고맙습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같았습니다. 지연아. 분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정말로 민수를 잊을 수 있겠니? 지연이 고개를 들어 분옥을 바라봤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꼭 잊어야 해요. 윤호를 위해서라도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분옥은 지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호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정말 몰랐니?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분옥의 질문에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느꼈어요. 윤호가 평소보다 더 잘해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제가 늦게 들어가도 추궁하지 않는 것도. 그럼 왜? 분옥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 윤호의 마음을 알면서도 민수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어? 지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이기적? 윤호의 사랑도 받고 싶었고, 민수의 사랑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다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나쁜 여자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자신의 욕심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분옥은 지연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연의 고통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연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제가 선택했어야 했어요. 지연이 분옥의 말을 이었습니다. 윤호와 결혼했다면 윤호만 사랑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윤호에게 너무 미안해요. 지연은 다시 윤호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분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정말로 민수에 대한 마음이 없어진 거야?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지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키우고 싶지 않아요. 윤호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민수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가벼웠다고? 윤호의 사랑은 깊고 넓었어요. 저를 완전히 받아주는 사랑이었죠. 하지만 민수와의 감정은 그냥 설렘이었던 것 같아요.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이었고요. 지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분옥은 지연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연아, 그럼 이제 어떻게 살 생각이야? 윤호를 위해 살고 싶어요. 지연이 즉시 대답했어요. 윤호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때 또다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아니라 경찰. 정분옥 씨 댁 맞나요? 경찰관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분옥이 긴장하며 물었어요. 윤호 씨 교통사고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분옥과 지연은 경찰관을 집 안으로 모셨어요. 사실 윤호 씨 사고 현장을 다시 조사하던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혹시 윤호 씨가 최근에 무슨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나요? 고민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사고 현장의 블랙박스를 분석해보니 윤호 씨가 핸들을 꺾지 않았더라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피하려고 했을 텐데. 경찰관의 말에 분옥과 지연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분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고의적인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서요.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경찰관의 말에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혹시 윤호가 자신 때문에. 그런데 윤호 씨 차에서 편지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경찰관이 봉투 하나를 꺼내며 말했어요. 지연 씨 앞으로 된 편지인데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써둔 것 같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윤호의 친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먼저 말하고 싶은 건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민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하고 싶었어. 지연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너를 놓아주는 게 맞는지 매일 고민했어. 하지만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만약 내가 없어진다면 너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을 거야. 그게 나의 마지막 선물이야. 분옥도 편지 내용을 들으며 오열했습니다. 우리 윤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어머님, 이건 제 잘못이에요. 지연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제가 윤호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관이 돌아간 후 집은 더욱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지연이 윤호의 편지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윤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분옥도 함께 울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고개를 들어 분옥을 바라봤어요. 저는 평생 윤호에게 속죄하며 살겠어요. 다시는 누구를 사랑하지도 않을 거고 오직 윤호만 기억하며 살겠어요. 지연의 다짐에 분옥은 말을 잃었어요. 지연아. 분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윤호가 정말 원했던 건 내 행복이었을 거야.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는 게 윤호가 바란 일일까? 분옥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님, 저는 윤호는 분명히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거야. 비록 자신과 함께가 아니더라도 말이야. 분옥의 말에 지연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윤호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반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가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분옥과 지연은 함께 집 뒤편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생전에 언젠가 어머니와 지연이가 함께 농사 지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을 실현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농사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고추들 정말 잘 자랐네요. 지연이 빨갛게 익은 고추를 따며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말랐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던 예전과는 달리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윤호가 매운 고추를 좋아했는데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네. 분옥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분옥과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너무 쓸쓸하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도 혼자 있으면 자꾸 나쁜 생각만 들어요. 지연이 솔직하게 말했을 때 분옥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아들을 배신한 며느리와 함께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관계가 되었어요. 지연이 밤에 악몽을 꾸며 울 때면 분옥이 등을 토닥여 주었고, 분옥이 아들 생각에 우울해할 때면 지연이 따뜻한 차를 끓여 주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윤호 기일이니까 성묘 가자. 분옥이 말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윤호의 무덤을 찾는 것이 두 사람의 일과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지연이 무덤 앞에서 울기만 했지만 이제는 윤호와 대화하듯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네, 어머님. 윤호가 좋아하던 하얀 국화꽃도 사가요. 성묘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님, 이 국화가 예쁘지 않아요? 지연이 싱싱한 국화를 고르며 말했어요. 그래, 윤호가 좋아할 것 같네. 분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집 아주머니가 매주 오시는 단골 손님이시네요. 아드님이 참 복이 많으세요라고 말했어요. 분옥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윤호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윤호야, 엄마랑 지연이가 왔어. 분옥이 무덤돌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요즘 우리 텃밭 농사 잘 되고 있어. 내가 좋아하던 고추도 많이 열렸고. 지연도 무덤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호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취업을 해볼까 해요. 취업? 분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였거든요. 네,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슬픈 생각만 들어요. 윤호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고 싶어요. 분옥은 지연의 말을 듣고 기뻤어요. 며느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이 다행스러웠거든요. 윤호도 지연이 의미 있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몸이 중요해. 어머님도 함께 뭔가 해보실래요?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같은 거요. 두 사람은 함께 지역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 신청을 했습니다.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하고 가끔은 청소도 도와드리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힘든 줄 알았는데 더 어려운 분들이 많네요. 지연이 봉사활동을 하며 깨달은 점이었어요. 자신만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 남을 도우면서 우리도 위로받는 것 같아. 분옥도 봉사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일상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특히 할머니들이 고맙다고 말씀하실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지연이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윤호에게 편지를 써봤어요. 편지? 네,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적어봤어요. 사과의 말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다짐도 있어요. 지연이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꺼내 읽어주었습니다. 윤호야, 늦었지만 이제야 내 진짜 마음을 알겠어. 내가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얼마나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줬는지.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너는 끝까지 나를 지키려고 했구나.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내가 원했던 건 내 행복이었다는 것도,
내가 죄책감에만 빠져 있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도. 그래서 나는 이제 제대로 살아볼 거야. 내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어머님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너를 기억할게. 분옥은 지연의 편지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며느리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예전에 지연은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윤호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윤호가 들었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야. 어머님도 편지 써보세요. 윤호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분옥도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윤호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내가. 비록 결과는 슬프지만 내 사랑은 정말 아름다웠어. 지연이도 이제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엄마도 지연이와 함께 잘 살아갈게. 두 사람은 다음 날 윤호의 무덤 앞에서 편지를 태웠습니다. 편지가 타면서 올라가는 하얀 연기를 보며 윤호에게 마음이 전달되기를 빌었어요. 윤호야, 우리 메시지 받았지? 분옥이 무덤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윤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분옥은 꿈에서 윤호를 만났어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지연이도 이제 진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윤호는 꿈속에서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지연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게 저의 선택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난 분옥은 지연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윤호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도 윤호 꿈을 꿨어요. 환하게 웃으며 이제 그만 울어도 된다. 새로운 시작을 해라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텃밭에서 자란 싱싱한 채소들을 따서 독거노인분들께 나눠드리고 저녁에는 함께 윤호의 사진을 보며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했어요.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슬픔마저도 윤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윤호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분옥이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였지.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않던 아이가.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지연도 윤호와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 소중함을.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야. 분옥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윤호는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거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네, 어머님. 저도 어머님과 함께 있어서 마음이 편해요. 혼자였다면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밤이 깊어가자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윤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윤호야, 고마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서. 이제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게. 벌 받듯 살면서도 내 사랑을 기억할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야. 창밖으로는 달빛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윤호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도 두 여인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살아있었어요. 그 사랑 덕분에 분옥과 지연은 서로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스쳐가는 듯한 윤호의 미소가 그들의 곁에 영원히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배려이고 미움이 아닌 용서입니다. 윤호의 마지막 사랑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에게도 그런 깊고 따뜻한 사랑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